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재테크 방법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재테크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테크 방법 중에는 부동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2020년 전국 부동산 상승률은 2.77%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수도권이나 대전 등 몇 개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무조건 집을 사면 오른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려면 최소 투자금이 억 단위, 진짜 적으면 수천 단위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드머니도 모아야 되고 큰 돈이 투자되니 많은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이 차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현재 사상 최대가를 경신하고 있고 작년부터 10년에 한 번 오는 황금장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높은 수익을 가져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수는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은 극심하게 개별 주식에 희비가 갈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주식시장이 마냥 춥다는 것은 아닌 거죠. 이렇듯 주식의 경우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투자의 개념보다는 투기, 도박의 개념이 더 가까운데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예적금입니다. 예금과 적금 이자를 보시게 되면 예금은 1.5%, 적금은 3.3%도 있지만 저것은 서민들을 위한 상품, 월 납입 한도도 30만 원이고 또 다른 상품들도 납입 한도가 20만 원, 50만 원 등 여러 제약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나마 제약이 없는 적금의 이자는 한 1.9% 정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재테크 투자 방법들에 대한 수익률들을 알아보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주식? 무조건 사면 오르는 부동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바로 소비 줄이기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소비 줄이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재테크로 수익률 10%를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소비를 10% 줄이는 게 쉬울까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소비를 줄이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비를 줄이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사용하시는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알뜰 통신사로 옮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한 외식을 자주 하신다면 외식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밥을 먹는 게 건강과 돈을 챙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10% 캐시백을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혜택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런 유튜브들을 참조해도 좋고 추후에 저도 신용카드 관련 콘텐츠를 하나 제작할 예정입니다. 어떤 신용카드랑 비교를 하더라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재테크로 수익을 내는 게 더 쉽다. 또는 소비를 줄이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재테크가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답은 없기 때문이죠. 각자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비를 줄여서 돈을 모으면 뭐가 좋을까? 어디다가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재테크를 시작하실 때는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거나 혹은 따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머니라고 하죠. 시드머니를 먼저 모으는 것이 가장 첫 순서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시드머니를 3천만 원 이렇게 모으고 나서 그 다음부터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에도 꾸준히 투자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모였다. 그러면 그때부터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소비 줄이기로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코인에 이름이 이뻐서 투자를 했다. 또는 주식 테마주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고 잃든 따든
무조건 배울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묻지마 투자를 해서 따도 그거는 본인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일단 본인의 소비 습관을 체크해보고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렇게 시드머니를 모으면서 공부를 해도 되고 또는 소비를 줄인 그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다만 무조건 반드시 배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잃더라도 그것을 학원비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모두 저와 같이 함께 공부를 해서 꼭 성투하시고 꼭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